안녕하세요. 소소한 잡담과 함께 책을 읽어드리는 자작살롱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 안주인 마담 자작입니다. 자작살롱은 2016년 7월부터 팟캐스트와 팟빵에 문학뿐 아니라 예술 관련한 책 그리고 잡다한 것들을 읽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제가 책을 좋아하다 보니 어찌어찌 하다 벌써 4년째에 접어들었는데요. 120여 개가 넘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1시간이 훌쩍 넘는 것들이 많은데요. 유튜브 영상 길이가 짧다 보니 좀 더 긴 호흡의 글을 원하신다면 팟캐스트나 팟빵에서 낭독을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안톤 체호프의 단편을 준비했는데요. 팟빵에서 체호프의 어느 관리의 죽음을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체호프를 다루는 걸 보면 저도 체호프를 좋아하나 봅니다. 체호프는 여전히 인기 많은 19세기 말이 러시아 작가입니다. 리스본의 어느 뒷골목을 누비고 다니는 것처럼 일상의 소소한 장면에서 위트를 건져 올리는 작가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체호프는 100명의 사람을 1000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 작가입니다. 무한의 정신을 발견해내는 게 문학이라면 바둑과 닮은 점이 아주 많은 것 같은데요. 지금 영상에서는 제가 바둑판을 그리는 장면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이세돌은 아닙니다. 못생기게 그려져서 이세돌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싶은데요. 이 바둑은 2500년의 역사가 넘는다고 합니다. 1998년 한국 게임 산업을 주도했던 스타크래프트가 있었죠. 그 불꽃은 18년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바둑이 갖고 있는 그 무엇을 소설가 정찬 씨는 한결의 칼럼에서 무한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바둑의 경우의 수는 10에 170승이라고 하는데요. 바둑에서 구사하는 조합과 배열이 우주 원자수보다 많은 셈입니다. 돌스토이는 서양의 체스가 수학의 기반을 둔 유희라면 동양의 바둑은 철학의 바탕을 둔 투쟁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바둑에 깃든 무한을 직관했기 때문이라고 역시 정찬 선생님은 말합니다. 3년 전, 그러니까 2016년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전을 모두 기억하실 텐데요. 4승 1패로 알파고가 이겼습니다. 그로부터 3년 후 올해 11월 19일 이세돌은 한국기원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24년 4개월의 프로 기사활동을 정산하게 만든 것은 무엇일까요? 이세돌은 인터뷰에서 승부사로서의 쾌감과 자존감이 사라졌다. 바둑이 주는 기쁨이 사라졌다. 나는 바둑을 예술로 배웠다. 둘이 앉아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갔던 것이다. 지금은 이런 것이 남아있는지 라고 했습니다. 알파고는 마스터 버전을 거쳐서 알파고 제로로 거듭나면서 무한의 물결을 사라지게 만들었는데요. 하지만 모든 것이 명명백백 예측 가능한 것보다 고뇌하는 바둑 기사들의 눈동자와 턱을 괜 손 이런 것들이 빠지면 무슨 매력이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문학 역시 그런 고민과 갈등, 해결되지 않는 안개 같은 미래가 있기에 매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간결하게 잘 표현한 작가 중에 하나가 안톤 체호프인데요. 오늘은 체호프의 아주 짧은 단편소설 실패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방송에서는 체호프의 대표작인 개를 데리고 다니는 여인을 읽을 계획입니다.
자, 그럼 실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패, 최후. 일리아 세르게이치 페플로프와 그의 아내 클레오파트라 페트로브나는 문 옆에 서서 열심히 엿듣고 있었다. 문 안쪽 작은 방에서는 그들의 딸 나타샤와 지방공립학교의 교사 슈프킨이 서로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듯하다. 잘 되고 있는 것 같아. 페플로프가 속삭인다. 그러면서도 그는 안절부절 못하며 두 손을 비벼댄다. 잘 들어 여보. 저 두 사람이 서로에 대한 감정을 털어놓기 시작하면 곧바로 벽에 걸려있는 성화를 떼어 들고 들어가 축복해 주는 거야. 불시에 덮치자는 거지. 성화로 하는 축복은 신성해서 아무도 깰 수가 없다고. 법정에 간다고 해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야. 한편 문 안쪽에서는 이런 대화가 오가고 있다. 그러지 마시오. 슈프킨이 자신의 체크바지에 딱성냥을 그어 켜며 말했다. 나는 결단코 당신에게 편지를 쓰지 않았소. 그러시겠죠. 내가 당신 필체를 모르는 줄 아세요? 처녀는 일부러 쇳소리를 섞어 소리내어 웃으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나는 금방 알아봤어요. 정말 이상하신 분이세요. 정서법을 가르치는 교사시면서 글씨는 괴발이니. 그렇게 글씨가 엉망이면서 어떻게 아이들에게 정서법을 가르치시나요? 그렇지 않소. 정서법 수업에서 중요한 것은 필체가 아니라 학생들로 하여금 철자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는 거요. 나는 자로 머리를 때리거나 무릎을 꿇게 하는 방법을 쓰지. 중요한 건 기억하는 것이지 필체가 아니란 말이오. 네크라소프는 작가였지만 글씨가 어땠는지 아시오? 네크라소프는 네크라소프고 당신은 당신이죠. 작가와 결혼한다면 좋을 텐데 항상 나를 위해 시를 써줄 텐데 말이야. 시라면 나도 당신에게 써줄 수 있소. 원하기만 한다면. 무엇에 대해 쓰실 수 있죠? 사랑, 느낌, 당신의 두 눈동자. 아마 내 시를 읽는다면 당신은 정신을 못 차릴 거요. 눈물을 쏟고 말걸. 내가 당신에게 정말로 시를 써서 바치면 당신 손에 입 맞추게 해주겠소? 그게 무슨 대단한 일인가요? 지금 입 맞춰도 돼요. 슈프킨이 벌떡 일어나 눈을 크게 뜨고 몸을 숙여 포동포동하고 달걀 같은 냄새가 나는 조그만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때 문 밖에서는 흥분한 나머지 얼굴이 하얘진 페플로프가 발꿈치로 아내를 툭 치며 재촉하고 있었다. 성화를 떼어와 어서. 그리고 그는 윗옷의 단추를 채웠다. 이리로 어서. 페플로프가 그 문을 활짝 여는 데에는 1초도 안 걸렸다. 얘들아. 그는 눈물이 가득 고인 눈을 끔뻑거리며 두 손을 번쩍 치켜들고 웅얼거렸다. 하느님이 너희들을 축복하실 거다. 나의 아이들아. 잘 살고 아이도 많이 낳고 번성하거라. 나도 너희들을 축복한다. 엄마도 행복에 겨워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페플로프는 딸과 장차 그의 사위가 될 슈프킨을 번갈아 보며 말을 이었다. 얘들아, 행복해라. 자네는 내게서 단 하나뿐인 보물을 뺏어가는군. 내 딸을 잘 돌봐주고 사랑해주게. 슈프킨은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다. 부모의 공세가 급작스럽고 또 과감해서 그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걸려들고 말았어. 난 붙잡힌 거야. 슈프킨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생각했다. 이런 끝장났잖아. 어떻게 해야 하지? 벗어날 수가 없어. 슈프킨은 어쩔 수 없다는 듯 제가 졌습니다. 뜻대로 하십시오.
하고 말하려는 듯이 공손하게 머리를 숙였다. 그러자 페플로프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다. 축복하네. 내 딸 나타샤야, 함께 서보렴. 자, 성화에 대고 제대로 축복해주마. 그런데 갑자기 페플로프가 눈물을 그쳤다. 그는 마치 믿을 수 없다는 듯 화를 내며 순식간에 그의 표정이 일그러지기 시작한다. 이런 바보 멍청이. 페플로프는 아내를 바라보고 소리치듯 말했다. 당신 바보 아니야? 이게 성화야? 아니, 여기에 대고 아이들을 축복해 주었다니 이게 도대체 이런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정서법 교사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고 이 다급한 상황을 자신이 어떻게 모면할 수 있을지 그 문제의 성화를 쳐다보았다. 알고 보니 그녀의 엄마가 너무 서두르느라고 벽에서 성화를 떼어낸다는 것이 그만 작가 라디시체프의 초상화를 떼어들고 방에 들어온 것이었다. 늙은 페플로프와 안주인 클레오파트라 페트로브나는 손에 초상화를 들고 당황한 채 그대로 서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또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랐다. 그 틈을 타 정서법 교사는 도망쳤다. 잘 들으셨습니까? 제가 팟캐스트 자작살롱에서 늘 1시간 넘게 읽다가 몇 분 만에 끝나버리니까 영화 시작 전에 광고만 보고 온 느낌도 드는데요. 하지만 이 6페이지에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 인물의 개성, 무모하고 민망한 시도와 실패, 어이없는 오해와 착각이 모두 배어있다고 생각하면 놀랍습니다. 지금 영상에서는 제가 목탄으로 그린 체오프의 초상화가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 초상화는 이 그림보다 더 무게감이 있습니다. 글도 체오프의 인상만큼이나 반듯하지만 백설기 안에 숨어있는 건포도처럼 켜켜이 위트와 유머 그리고 냉소가 있습니다. 안톤 체오프의 작가적 재능은 이미 어린 시절부터 두각을 드러냈고요. 대학 시절 생활비를 벌기 위해 시작한 유머 작가로 성공을 거두게 되지요. 하지만 의사와 창작을 겸하면서 지나친 활동으로 백열에게 걸리고 맙니다. 정신장난이 고골의 평생 지병이었고 신장결석은 투르게네프의 평생 지병이었습니다. 간질은 도스토예프스키를 괴롭혔었고요. 이러고 보면 고통 없이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런 문구도 생각이 납니다. 하지만 체오프의 대표작들 갈매기, 세자매, 벚꽃동산 또 다음 방송에서 읽을 개를 데리고 다니는 여인 이런 것들은 모두 투병생활 중에 나온 걸작들입니다. 체오프는 결국 결혼한 지 3년 만에 요양원에서 숨을 거두게 되지요. 그게 1904년 45세입니다. 안톤 체오프의 작품은 많은 부분이 실패의 서사 위에 있습니다. 오늘 아주 짧지만 실패라는 단편을 고른 이유도 그러합니다. 이 소설 실패에서도 한 가지 상황에 대해 제각기 다른 생각을 하는 우스꽝스러운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실패한 대화, 일명 귀먹은 대화 속에는 저마다 다른 독백이 있습니다. 이런 부조리극의 느낌이 현대까지 체오프의 작품이 세련되게 느껴지게 하는 이유일 텐데요. 마치 잘 차려진 식탁 밑에서 저마다 손을 긁고 싶은 대로 긁고 있는 것 같은 글이었습니다. 압축된 냉소의 리얼리즘 체오프 편은 다음 주에 저는 계속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